거기까지 애플이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에어팟 맥스는 시장이 던지는 파장이 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71만 9천 원에 나온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아마 이 가격을 보고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왜 애플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잡았을까, 에어팟 맥스는 그 가격 가치를 하는 걸까,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관전 포인트는 이제 애플이 헤드폰 시장에도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애플이 에어팟을 통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을 거의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애플이 에어팟을 처음 공개했을 때는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소니도 있고 뭐 제나이저, 보스, 정말 쟁쟁한 그런 사운드 관련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 에어팟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음향기기 강자로 떠올랐죠. 그리고 에어팟 맥스를 통해서 헤드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헤드폰 라인업은 하향 라인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무선 이어폰이 시장을 장악하니까 상대적으로 헤드폰 시장은 축소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지고 있는 시장에 불씨를 던진 거예요. 애플 헤드폰 에어팟 맥스라는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 헤드폰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럼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내놓고 누가 사길 바라냐. 이 헤드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예 저렴하게 가는 사람, 아니면 아예 비싸게 가는 사람. 왜냐하면 음향 같은 경우는 비싸면 정말 한없이 비싸지거든요. 홈 오디오 시스템, 요즘 누가 그거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 막 1억짜리, 몇천만 원짜리 정말 라인업이 많습니다. 그 시장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에어팟 프로가 잘 나가고 있고, 헤드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니아틱한 그런 음향기기예요. 그래서 애플은 아예 프리미엄 전략으로 에어팟 맥스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애플 에어팟 맥스가 정말 비싼 거냐? 제가 기존에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봤거든요. 소니 것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제나이저 노이즈 캔슬링, 비치 솔로 플로, 이것도 애플의 패밀리 제품이잖아요. 이런 거와 가격 차이를 비교해보고 그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소재, 그리고 사운드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40만 원이 넘어갑니다. 결코 저렴한 헤드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0만 원이 넘어간 제품도 이 소재를 보세요.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 선보인 에어팟 맥스는 메탈 소재를 적용해서 완벽하게 프리미엄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이 헤드폰 시장은 이런 전통적인 음향기기 회사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거기까지 애플이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에어팟 맥스는 시장이 던지는 파장이 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에어팟 맥스는 그 가격 가치를 하는지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에서 맞춤형 어쿠스틱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재에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폰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이제 머리에 차는 헤드폰이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이렇게 눌리는 감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애플은 통기성이 좋은 니트 메쉬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싹 말려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머리에 착용을 했을 때 장시간 착용해도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채택했기 때문에 압력을 줄이면서 좀 오랫동안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텔레스코핑 암으로 봉이 쭉 빠지는 완전히 그 미려한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빠지지만 또 확실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컵은 헤드밴드에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런 헤드폰들은 다 휴대성을 위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애플은 휴대성보다는
프리미엄 디자인에 조금 더 가치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히지 않습니다.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케이스도 보면은 넓게 가방 같은 디자인을 보여줬다는 게 또 새로운 디자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관절이 있어서 얼굴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쿠션은 차음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음향약정 공법으로 설계된 메모리 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버튼을 두었는데요. 애플워치에 사용된 이 디지털 크라운을 에어팟 맥스에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디자인 포인트를 함께 가면서 애플 제품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사각형이잖아요. 이게 애플워치와 닮은 느낌이 있습니다. 측면에 이 디지털 크라운과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버튼으로 시리를 부르고 볼륨 조절을 하고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컨트롤도 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하고 주변음 허용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5가지로 화려하게 준비했죠. 스페이스 그레이, 그린, 핑크, 실버, 스카이, 블루로 다양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색상이 들어간 제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바디에서 적용이 되는데, 에어팟 맥스는 이런 메탈 소재에 다양한 컬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줬습니다. 에어팟 맥스에 애플이 설계한 40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탑재해서 풍부하고 깊은 베이스 음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음과 고음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듀얼 네오 디밍 마그넷 모터를 통해서 최대 볼륨 상태에서도 전체 가청 범위에서 총 고주파 왜곡 1% 미만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H1 칩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H1 칩은 에어팟 2세대부터 적용된 거예요. 연결성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아이폰을 사용하면 아이폰에 물리고, 또 맥북을 사용하면 맥북에 물리고, 이런 식의 연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에어팟 맥스에서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벗으면 자동으로 멈추고 착용하면 인식을 해서 재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애플만의 기술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응형 EQ 기능도 들어갔잖아요. 사운드 신호를 측정하고 중저음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착용감 이어 쿠션의 차음에 따라서 사운드를 조절해 주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고,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는데 더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비행기 소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에어팟 프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용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비행 시간이 한 10시간 넘어가면은 충전을 해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에어팟 맥스는 20시간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도 안정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허용 모드를 지원하죠. 이거는 헤드폰을 벗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의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착용한 상태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음향을 지원합니다. 이게 에어팟 프로에서 사용이 됐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에 가시면은 샘플 영상들이 있어요. 에어팟 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정말 대박입니다. 그거를 에어팟 맥스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비교가 안 되겠죠. 에어팟 맥스가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진짜 5.1 채널, 7.1 채널, 그 돌비 애트모스 그런 사운드를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지원하지 않지만 왓챠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는 지원하는 영상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국내도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가 되면 정말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쟁사들도 계속 애플이 이제 나아가면은 따라가는 방식으로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애플이 헤드폰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사들도 지금 발빠른 대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에어팟 맥스 아직 한국 출시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